2천만 원으로 아파트 경매 투자 2탄이에요. 여러분, 첫 1편에서는 경매를 받기 위해 제가 준비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놓았어요.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고요. 이번 2편에서는 대방의 입찰과 낙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공부한다고 해서 다 낙찰받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무조건 낙찰이 좋은 게 아니라 경매의 목적인 싸게 사야 성공한 낙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입찰에 첫 낙찰을 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잠시 1편을 요약하자면 저는 책으로 혼자 공부하다가 본격적으로 전문가분에게 검증받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경매 강의를 신청했어요. 저는 2달 정도 들었는데 당시 저에게는 약 80만 원 정도의 큰 지출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낙찰 받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목표가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제가 가진 자금 2천만 원 내에서 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천만 원 종잣돈으로 아파트를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강의를 필사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이게 바로 낙찰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사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이었지만 자금이 모자랐고요. 대신 인구가 많은 광역시 한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당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울과 지방 모두 장이 좋아서 오르는 시점이었어요. 경매를 통해 조금만 싸게 산다면 혹여 오르지 않더라도 싸게 산 만큼은 나중에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한 달 월급 정도의 수익만 남겨도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세후 연봉 이상의 수익을 남겼어요. 아무튼 그렇게 경매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제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았어요. 여기서 저의 조건이란 경매 설명서에는 물건의 정보와 최저 입찰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매 입찰할 때 보증금 명목으로 최저 입찰 가격의 10%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저는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 필요한 2억 이하 물건이어야 했어요. 즉 1억대 물건이었죠. 맞는 물건을 찾아 입찰하기로 결정한 다음 해당 지역으로 달려갔어요. 보통 경매는 해당 지역 법원에서 열리고 대부분 평일 오전 입찰을 해요. 저 역시 평일 10시 입찰이었어요. 아침에 9시쯤 미리 법원 도착해서 은행에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표로 뽑았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1억이면 1천만 원만 준비하시면 돼요. 저의 경우 1억 원대 아파트였지만 한번 유찰되고 9천만 원대에서 경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900 얼마의 보증금을 수표로 뽑았어요. 그리고 입찰 시간이 되어 꼼꼼히 입찰표를 작성했답니다. 입찰표에 내가 얼마에 이 부동산을 구매할 것인지 적는 칸이 있어요. 최저 입찰 가격 이상만 적으면 되지만 가장 높게 적는 사람에게 낙찰되기 때문에 1,000원 단위, 100원 단위까지 고심해서 적는데요. 저도 얼마 88,100원 이런 식으로 적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입찰을 마치고 나면 바로 집계해서 낙찰 여부를 알려줘요. 제가 입찰했던 날에는 물건도 많았고 제 물건이 뒤쪽에 있어서 거의 40분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마다 번호가 있어요. 201 타경 1234번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나서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 최고 금액을 적은 사람과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발표해요. 정말 웃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제가 입찰한 물건 번호가 드디어 불렸어요. 저는 속으로 첫 입찰인데 설마 하면서 보는데 역시나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안 됐구나 하는데 입찰관님이 근데 보증금을 안 넣으셨네요? 그래서 다음 트랙라인님 얼마로 낙찰되셨습니다 하면서 제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너무 놀란 채로 호명하셔서 나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보증금 납부한 영수증이 제 손에 들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금액은 2등으로 써내서 원래는 낙찰이 아닌데 1등으로 써낸 분이 보증금을 봉투에 안 넣어서 낙오 처리가 된 거였어요.
제 추측에는 그분이 법인이었는데 여러 물건에 입찰하다 보니 실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1등분이 얼마를 써내셨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3등분과는 약 200만 원의 차이가 났어요. 어안이 벙벙했지만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며 영수증을 챙겨서 물건지로 향했답니다. 저의 경우는 입찰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에 문을 두드리진 않았어요. 채무자이자 소유자인 분이 살고 계셨고 얼마나 많은 분이 다녀가서 시달리셨을까 싶어서 선뜻 가기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낙찰받은 신분이니 바로 달려갔어요. 이렇게 기존에 살고 있던 집주인 혹은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을 명도라고 해요. 보통 경매라고 하면 명도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낙찰받은 사람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고, 이는 즉 채무자의 빚을 가장 많이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을 뜻해요. 왜냐면 제가 낸 돈으로 저는 부동산을 얻으면서 제가 그분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지만 강단 있게 권리를 주장하면 됩니다. 저도 정중하게 만나 뵙고 언제까지 비워주시면 되는지 전달드리고 나왔어요. 이후에 서울로 돌아와서도 정석대로 했더니 명도가 상대적으로 어렵진 않았어요. 저의 경우에는 채무자분이 경매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제가 더 나서서 알아봐 드렸어요. 그랬더니 호의적으로 대해주시고 약속한 날짜보다 더 빨리 나가시더라고요. 보통 경매 낙찰받고 나서 약 한 달간의 잔금 납부 기간을 주는데요. 그 한 달 안에 명도를 마치고 대출을 일으켜서 소유권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해요. 그런데 저는 빨리 나가주신 덕분에 명도와 대출뿐 아니라 인테리어까지 마칠 수 있었답니다. 이제 마지막 3편이 남아있는데요. 인테리어와 임대차 그리고 대망의 매도입니다. 사실 저의 첫 경매의 우여곡절 이야기는 3편에 있어요. 더불어서 비포 앤 애프터 인테리어 사진과 실제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낱낱이 공개할 거니까요. 마지막 3편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